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TS 기출 우리 문제집 A씨 담당하고 있는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레슨 3 여전히 파트 2 최강의 파트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 강 때 얘기했던 파트 2 우리 지옥불 해대 던전에 들어가서 입성한 파트입니다. 7번에서 31번까지 25문제가 나오는데 이 25문제를 못하잖아요. 그럼 파트 3, 4 도전 자체가 의미가 없는 파트입니다. 굉장한 파트죠. 파워토익 전매 특허 포커스 노트. 바로 지난 강 때 포커스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걸 그대로 연이어 나가면서 오늘 또 새롭게 정리해가면서 강의가 간단하게 들어갈 거니까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이 이 인강을 종료하고 나면 다시 한번 테스트 회차에 있는 그 제가 다뤘던 회차의 파트 2를 전체 문제를 다시 포커스 노트를 파워토익 전매 특허 포커스 노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LC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꽉 잡아야 하는 파트다. 그냥 뭐 끝나는 파트입니다. 그냥 반드시 잡아야 되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중복 발음과 유사 발음 주의, 특히 유사 발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비슷한 발음과 똑같은 발음이 나왔을 때 똑같은 발음은 진짜 간혹 가다 개중에 감에 콩 나듯이 그냥 한 2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정답될 수 있는데요. 얘는 유사 발음은 약간 느낌적 느낌으로 발음은 비슷한데 순간 딱 막상 뜻을 까갖고 봤을 때는 완전 다른 뜻인데 발음이 너무 비슷해. 그런 것들은 정말 전문 용어로 완전 삼천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대화는 전혀 맥락이 없는데 발음만 비슷한 유사 발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 번밖에 청취를 못하죠. 시험장 갔을 때 882번째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50번 청취하면 맞출 수 있지는 않은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맞춰야 돼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니까. 우리 마력의 파트 2. 왜 짧은 걸 들을수록 더더군다나 머릿속에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인가. 듣자마자 증발되는 파트인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앞끝 위주로라도 그래서 기억을 남겨놓는 뼈대가 앙상하게 남아도 앞뒤가 남는 훈련을 통해서 핵심을 잘 추리셔야만 와전이 안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트 요새 진짜 장난 아니라 그랬죠. 듣고 나서 에이구 답이 아니잖아. B 듣고 나서 아유 너무 아니지. C 듣고 나서 아유 진짜 얘도 아니네.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우회성 정답이라서 어떻게 이런 것이 답인가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오답은 그나마 얘는 오답이지 라고 추릴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길 거예요. 오답을 추려냄으로써 짜증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우회성 정답을 자꾸 소거하시면서 남겨놔야지. 얘를 고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치워야 돼요. 나머지 두 개를. 대표 유사 발음을 몇 개를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재미지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이런 것들을 유사 발음이라고 합니다.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비슷해? 근데 막상 딱 뚜껑 까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에 누군가가 read를 얘기했어. read, 읽다죠. 근데 R 발음이 L 발음이 됐을 때 lead가 됩니다. lead는 뭐죠? 이끌다, 지도하다. read, lead 같이 읽어보면 상당히 비슷해. read, lead 이런 게 유사 발음. call, 전화할게. cold, 춥다. 뭐야 둘이 대화가. 전화할게 내일. 아유 난 추워. 이게 뭐야? 그래서 call, cold 발음이 다릅니다. 어랑 O 사운드가 약간 달라요. call, cold 이 정도 차이? 별로 차이가 그냥 심하지 않죠. 지대로 많이 나오죠. work 일하다, walk 뚜벅뚜벅이 걷다입니다. work, walk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영국 언니들 있죠. 오빠도 마찬가지. 영국과 영국보다 더 악질인 우리 호주 언니 오빠들은 R 발음을 못해요. R 발음을 안 해줘요. R 발음이 묵음으로 삭혀지다 보니까 영국인과 호주인이 읽었을 때 work는 느끼하게 R 이게 뭐가 중후하게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walk 이 정도 됩니다. 걷다는 walk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뭐래 이렇게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잡아내고 있으면 유사 발음 까기가 쉽지가 않죠. apartment 아파트죠. department 회사의 부서입니다. apartment, department 파트먼트 같이 소름 끼치기 똑같은데 앞에가 아냐 D냐 그 순간 못 들으면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죠. contract 계약서 4번 주세요. contact 연락할게. 이게 완벽한 정답 되긴 힘들어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contact, contract 기본적으로 contract하고 contact는 R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어요. 그죠? copy, coffee 너무 유명하죠. copy, coffee 너무 유명해. 근데 우리 호주 오빠가 카피를 발음하면은 어디 아프듯이 코피가 나. 그래서 호주 오빠들은 또 아 발음을 오 이래요. 되게 귀엽게. 아 발음을 입을 쫙 벌려주면 미국인이고요. 점점 오 이렇게 되면은 점점 호주화가 돼요. 커피 이렇게 돼요. 커피 이렇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코피가 돼요. 근데 커피 이렇게 되는 건데 보니까 영국인이든 호주인이든 F 발음은 안 빼요. 그 입 물면서 F 이거예요. 그게 F 발음이에요. copy, coffee. 복사본 20부 부탁해. 커피는 블랙으로요. 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발음이죠 거의. add, add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ad 이거는 advertisement의 줄임말입니다. 광고. 근데 add 이건 추가하다죠. 아, 너무 짜증나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뚜껑 막상 까갖고 발음에는 비슷한데 스크립트 보면은 너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project, projection 이런 걸 또 유사 발음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만 발음하면 똑같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근데 project는 업무 프로젝트, 업무 자체를 얘기하지만 projection은 뭔가 예상이나 예산 이런 거의 느낌 좀 예상을 잡거나 뭔가 추산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 돼요. cover, recover 이거 봐. 어떤 원어민들 recover 이렇게 안 해주거든. cover 발음이 센 건 똑같은데 이게 이게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over은 취재하다, 보도하다, 덮개, 표지욕은 다루다 막 이런데 recover은 갑자기 어디 아팠는지 회복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유사 발음이에요. 유사 발음 딱딱딱 추리게끔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복 발음 얘기하겠습니다. 중복 발음은 똑같은 발음이 두 번 들려. 근데 정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왜냐면 중복 발음은 보통 다의어를 활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leave 이건 뜻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뭔가를 떠나다 어디에서 출발하다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네 테이블 위에 leave 해놨어. 이런 식으로 남겨두다 두다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는 출발로 얘기했는데 대답한 사람은 남겨두다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 이런 다이어를 활용한 중복치기는 거의 오답일 때가 많죠. book 아시겠죠? 똑같은 book인데 얘는 책 물어본 거야 책. 근데 대답하는 애는 예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있죠. store. 여기 가까운 스토어이 어디예요? 가게 물어보고 상점 물어봤더니 스토어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저장하다, 비축하다, 보관하다, 동사 스토어로 바뀌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hold는 원래 뜻이 많아요. 요번에 우리 banquet 연회가 will be held 열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kg 정도는 홀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탱하다, 버티다, 쥐다, 잡다, 개최하다 이렇게 뜻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뜻을 뜯는 거예요. 발음은 똑같이 하면서. 이게 뜻이 많은 것들은 다이어로 나오다 보니까 중복 발음일 때 더 위험할 수 있다 정도는 잡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 2, 3번보다는 4, 5, 6번이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오늘은 테스트 1회, 2회, 3회에서 4, 5, 6쪽을 저하고 같이 듣습니다. 1, 2, 3번도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더라도 4, 5, 6번처럼 학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안 들리면 그냥 스크립트 봐서 그 이상한 발음, 요상한 발음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하게 넘어가는 파트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4번의 사진을 보시고 뭐 인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막 죽어라 들어, 다 들어, 20번씩 들어, 채점해, 그리고 나서 강의를 인강을 클릭해 이런 분들 계시고 안 들었어? 그러나 강의부터 한번 봐볼까?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애쉬 같은 경우에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정립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4, 5, 6번 저하고 같이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나머지 뭐 1, 2, 3번이랑 4, 5, 6번도 다시 한 번 정도는 복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 4개의 보기가 들릴 거고 이 중에서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도록 하죠. 4번.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pushing a shopping cart. B, A man is waiting to make a purchase. C, A man is holding some merchandise. D. A man is assembling some shelves. 정답을 고르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신감과 꿈과 희망이 생기면서 정답은 C가 정답이죠. 근데 C가 정답일 때 이 인체의 신비로움을 볼까? C가 왜 정답입니까 여러분? 이라고 했을 때 펜을 안 쓰고 들으시는 분 저도 안 썼습니다. 펜을 저는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크립트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처음 청취한 상태고 이 사진하고 맞춰서는 더더군다나 처음 본 상태입니다. 근데 정답이 왜 그렇죠? 그러면 또 되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다. 남자가 holding merchandise 상품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게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답은 왜 오답이었을까? A, B, D가 어디가 오답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뭐 CNN 방송 들은 것도 아니고 꼴랑 우리가 4문장을 들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까먹는다는 현상.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듣자마자 까먹었는데 어떻게 수습해서 다시 고민을 할 거예요. 가장 귀요미스러운 스타일은 시험장에 갔을 때 파트 1을 듣고 내가 C하고 D가 순간 헷갈렸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C하고 D를 고민해봐야지. 이러고 있다 별표 치는 분들 되게 소름. 기억이 안 나. 지금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증발이야. 지금 뭘 어떻게 기억할 거야. 그래서 안 나요. 근데 나는 기억이 그래도 난다.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문장은 정확히 기억 못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걸 꼭 하나씩 아둥바둥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냥 죽어라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야. 죽어라 노력을.
이분께서 그렇게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를 조립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assemble이라는 발음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더라도 본인은 흘리시고 저는 기억했다는 거에서 차이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기억력이 좋은 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대본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이걸 기억한 이유는 저는 애초에 문장을 다 뜯어서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 내가 아는 단어를 하나씩만, 뭘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waiting,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wait라고 하는 어휘가 제가 몰랐던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기 옆에 서 있긴 한데 이거를 손으로 두 손으로 이쁘게 pushing 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식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나씩 쓰는 거야 이렇게. 요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팁박스는 제가 이 팁박스는 저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노트에 정리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정답은 어찌됐건 변형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전 정답은 동그라미 칩니다. 제 실제 강의랑 똑같은 컨셉입니다, 사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거슬리게 있으면 전 딕테이션은 하나 더 하나 완벽히 듣는 거 실제 시험장 가면 제가 분명히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위주로 구성을 시키는 거. 이렇게 쓰다 보면 규칙성이 생겨요. 1인 묘사 사진을 일단 보면은 한 명이 등장하는 사진은 동사 부분에서 원래 오류가 제일 많은가 보다. 이런 식의 연습도 좀 생기고요. 이게 4번, 테스트 1회에 4번을 청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노트에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실제 시험은 한 번밖에 청취가 안 되니까 너무 청취를 많이 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정답이 확인될 정도만 29번 청취하겠습니다. Number 29. Do you think we should leave now or can we wait a bit? A. I'll have a little bit. B. You can leave it here, thanks. C. What's traffic like this time of day? 발음 좀 봐, 발음 좀. 왜 저래 발음. 자기 혼자 막 삭히고 막 계속 삭히고 있어. Number 29. Do you think we should leave now or can we wait a bit? 말이 길어졌네. 근데 leave now 이러고 끝나는 거 같더니 wait a bit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면 보통 중간에 나한테 이렇게 또 선택의 기로를 줘. or이 있을 거야. Do you think leave now or wait a little bit? 지금 바로 갈까? 아니면 좀에만 더 기다려볼까? 근데 A가 A. I'll have a little bit. 정답입니다. little bit이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 발음은 괜찮다고 했지만 A랑 B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으니 저는 little bit을 선택했으므로 에이구 I'll have a little bit. 조금만 더 먹을게. 조금만. 뭘 먹어 먹기는. 사람한테 have를 드시고 뒤에 목적으로 사물이 아니라 much이든 a little bit이든 some more이든 이런 식의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이만큼 더 먹겠다는 얘기가 돼버려. 이만큼 더 취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술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테이크하겠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wait a little bit이었지. have a little bit 아니잖아요, 여러분. 괜히 little bit 발음 중복됐어요. 그 다음에 B. You can leave it here, thanks. You can leave it here. 여기다 두세요. 고마워요. 그럴 거면 나 질문 만들어줄까? Where? 이거 어디다가 둘까요? 여기다 두세요. 고마워요. 완전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온 것 같아요? Leave it here에서 leave는 두다, 놓다입니다. 근데 질문자가 물어봤던 leave now는 지금 출발할까? 떠나다의 느낌으로 다른 뜻입니다. 중복 발음에 짜증나는. 뭐야. 아까 들었을 때 메모 발음은 똑같은데 정답이라고 해놓고서 아무리 반문 형태라도 중복 발음에서 100% 오답되는 것들은 보통 다의어라고 해서 뜻이 많은 것들이 나오면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메모는 뜻이 메모 하나밖에 없잖아. 회람. 그죠? 메모는 다시 중복해도 메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의어라고 해서 뜻이 두세 개 되는 것들은 하나에다 요뜻 넣고 하나에다 요뜻 넣어서 막장의 세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leave는 뜻이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두 개가 있는 애예요. 떠나고 출발하거나 남겨두거나. 완전 판이하게 다른 뜻인데 발음과 스펠링은 똑같죠. 이런 것들이 중복 발음이 나오면 거의 100%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think we should leave now? 지금 가야 될까? 아니면 좀 이따 갈까? 전 조금만 더 먹을게요. 뭘 먹어요? 그래서 A는 오답. 그리고 보기 B는 you can leave it here. Thanks. 해서 here만 잡아도 where로 질문 교체하실 줄 알아야 되고 leave 발음을 중복으로 추리면 더 좋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 what's traffic like this time of day? 트래픽이 누구를 좋아한다. 또 달달한 고백 아니잖아. What's like가 되면 어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트래픽이 어떤데 이 시간대쯤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짜증나게 지가 대답은 안 하고 나한테 반문이야. 지금 바로 갈까? 좀 기다릴까? 어떤데 지금 이 시간대 교통 사정이? 많이 막히면 지금 가야 되고 아니면 좀 이따 가도 되지 뭘 미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 되게 짜증나. 되게 짜증나. 정답 되게 어려워. 그래서 오답을 치우시는 걸 못하면 되게 끝장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답을 되게 잘 치우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답을 바로바로 치우시는 게 진짜 중요하지롱.
65에서 67번인데요. 65에서 67번은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각 정보입니다. 뒤쪽에 몰켜서 나온 우리 시각이 자,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부제가 있는 문제를 꼭 하나 찾아주셔야 되고 그 문제가 딱 한 문제 들어가.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66번 문제. 66번 문제가 들어가. According to the man, 남자에 따르면 what event is Greg in charge of? 그렉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 이벤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networking event. 자, 여기 써져 있고요. Equipment installation 여기 써져 있고요. Management meeting 여기 써져 있고요. Accounting department meeting 여기 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만약에 제가 저기요 그 그렉 씨가 equipment installation 맡고 있잖아. 이걸 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표를 봐야 맞추나요? 이거 안 봐도 들려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렉 씨가 equipment installation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냥 나오잖아요. 표 안 봐도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표를 보지 않아도 그냥 귀에 들으면 정답 될 정도로 보기를 그대로 읊어주는 건 굉장한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다른 걸 좀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옆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 시간대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요. 뭔가 들렸던 건 낚시용이겠거나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 무언가라고 생각하시고 연결 뜨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컨퍼런스 룸 A 사용하는 사용 일정이에요. 지금 이게 목요일 날 그죠? 자, where speakers work니까 어디서 일하는지만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look at the graphic, 그 다음에 what event, Greg이 맞는 걸 답으로 해야 돼요. 새롭게 등장하는 주어. 자, 그 다음에 woman say, 여자가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앞으로 할 일인데 A, B, C, D 보기가 또 동사 원형 보기니까 어디 그어요? 앞쪽에 그어요. research, conduct, ask, revise 이쪽에 일단 그어 놓으시고 뒤쪽이 들리더라도 앞쪽이 뭔가 아다리가 맞춰졌는가 이걸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room schedule. Mr. Schaefer, the president of Greenwich Industries, just called. He's looking for a new law firm to represent his company, and he wants to come in on Thursday afternoon at 3 to discuss our legal services. That's exciting news. Greenwich Industries is a huge company, and they'd be our biggest client. Could you please reserve conference room A for the meeting? It's our nicest room. Actually, I already tried to, but that meeting room's already booked at 3. Let me take a look. It's been reserved by Greg. Well, I'm sure Greg wouldn't mind using room B instead. Yeah, that's true. I'll give him a call and ask him if he's willing to make that change. 정답 나오는 타이밍 확인하겠습니다. Mr. Schaefer, the president of Greenwich Industries, just called. He's looking for a new law firm to represent his company, and he wants to come in on Thursday afternoon at 3 to discuss our legal services. That's exciting news. Greenwich Industries is a huge company, and they'd be our biggest client. Could you please reserve conference room A for the meeting? It's our nicest room. Actually, I already tried to, but that meeting room's already booked at 3. Let me take a look. It's been reserved by Greg. Well, I'm sure Greg wouldn't mind using room B instead. Yeah, that's true. I'll give him a call and ask him if he's willing to make that change. 역시 옆정보 들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계속 3, at 3. 3만 한 2번을 얘기해.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그러네. 3시는 그 3시 거 막 이러더니 좀 있다가 거기는 그렉이 저기 차지했구나. 이미 그렉이 저기 하구나. 그렉이 회의하는구나 거기서. 그러니까 3시 때가 그렉이 하는 거예요. 그럼 accounting department meeting 하나도 안 들렸어도 그거 들은 거랑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괜찮아. 그렉은 바꿔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회의룸 걔 딴 데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전화해서 걔한테 ask 해볼게. 근데 그렉이 뭔가 지나가는 사람 행위는 아닌 것 같죠? 같은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ask Greg 다른 말로 ask a coworker 이렇게 된 것 같고요. call 발음이 들렸긴 하지만 call에 동일될 수 있는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보기 중에 그죠? 그래서 정답 개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쉽게 지금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면서 The President of Greenwich Industries라고 하는 회사 이름은 여기서 동의어가 없었어요. 근데 방금 막 전화해서 거래처였나 봐, 고객.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새로운 New Law Firm을 찾고 있나 봐. 자기네 회사를 위한 법인 회사 같은 거, 법률 회사.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논의하는 게 어때? Legal Service. 법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Law Firm.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를 대기했을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Actually I already tried to라는 말 들어보시면 자, 여기 at 3라는 말서부터 3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 Client. Could you please reserve conference room A for the meeting? It's our nicest room. Actually, I already tried to, but that meeting room's already booked at 3. 저거 봐. 옆 정보를 들어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답률 제일 높은 거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Let me take a look.
Ah, it's been reserved by Greg. 그러네. 아유, 그레기가 또 채갔어. 그러니까 그레기가 말한 그 시간대가 걔가 하고 있는 시간대 3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D, Accounting Department Meeting 이거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 여자가 해주기로 한 거. Well, I'm sure Greg wouldn't mind using room B instead. Yeah, that's true. I'll give him a call and ask him if he's willing to make that change. 아, 그레기가 룸 B를 좀 써주면 좋은데 그 표 자체가 룸 A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회의를 시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레기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ask a coworker to change rooms 이게 맞는 거지. 회사 방침 자체를 수정하고 고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자가 앞으로 할 행동은 C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피스 하나 요것도 깨알같이 정리했네. 그죠? 이런 것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막 힘도 여기서 coworker로 바뀌었고 막 이렇게까지.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게 86에서 88번이에요. 86에서 88번. LC 인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듣지 않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스탑하시고 시간을 조금 야박하게 쓰시면서 정리하신 다음 바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조금 접목해서 여기서 수업이나 인강을 들을 때 그래 그런가 보다 강사야 이렇게 놓고 내가 그걸 트라이하지 않으면 그걸 수십 번 트라이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면 낯선 거는 잘 안 하게 돼요. 사람이 긴장하면 자기 버릇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줄을 조금 같이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은 상태에서 청취를 하는 걸로 제가 치고 여러분이 읽었다고 치고 청취해 보도록 하죠.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y Deepak, it's Donna. I'm looking over your design for the magazine advertisement for Langford Restaurant, and I wanted to give you my thoughts. It isn't what I was expecting. Langford Restaurant has always preferred very traditional advertisements, and this one that you made is quite modern. I'm sorry I didn't mention the client's preference before. I know this is your first time working with them. You know, why don't you ask Adam to help you out? He's worked with Langford Restaurant in the past. Thanks, Deepak. I'll talk to you later. Number 86. 청취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나왔어야 되고요. 제가 하는 걸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지 물론 강사랑 모든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최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비슷하게 가줘야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보기는 끝에 어휘가 잘 들리거나 더 쉬운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의미를 잡는 편입니다. 이쪽에서 트리거를 해갖고 뒤에는 발음을 되게 잘 들려주고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동사 넣어서 오답을 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한 경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보기는 앞쪽에 반드시 힘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Hey Deepak, it's Donna. I'm looking over your design for the magazine advertisement for Langford Restaurant, and I wanted to give you my thoughts. It isn't what I was expecting. Langford Restaurant has always preferred very traditional advertisements, and this one that you made is quite modern. I'm sorry I didn't mention the client's preference before. I know this is your first time working with them. You know, why don't you ask Adam to help you out? He's worked with Langford Restaurant in the past. Thanks. 자, 정답이 나온 상태인데 어차피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해설지에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제가 정답이 나왔던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Hey Deepak, it's Donna. I'm looking over your design for the magazine advertisement. 매거진 애드버타이즈먼트에 대한 너의 디자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일하는 부분이 real estate, 부동산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paper manufacturing, 제지 같은 거 만든다고 보기 힘들고요.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dvertising 이렇게 해서 정답 C로 갈 거고요. advertisement의 불가산 명사 형태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paper manufacturing은 제지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더 저한테 강하게 와닿는 이유가 출간업계라는 매거진을 살릴 거면은 아마 publication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복합 명사라고 해서 명사 두 개 붙은 거 앞명사는 사실 삐약 소리도 잘 못 내고 뒷명사가 되게 힘이 커요. 그래서 그거로 잡아서 갈 거고요. 제가 눈이 워낙에 정신교란적으로 왔다 갔다 맨날 시점 느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라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얘가 디자인을 했구나라는 단어는 명시해 놓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For Langford Restaurant, and I wanted to give you my thoughts. It isn't what I was expecting. Langford Restaurant has always preferred very traditional advertisements, and this one that you made is quite modern. I'm sorry가 나온 것 자체가 뭔가 안 된 겁니다. I'm sorry 자체가 기분 좋은 내용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increase in sales, 판매량이 늘었어요.
미안해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이 문장 자체의 의미보다도 내가 주변에서 들은 문장에 이러한 보기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바뀔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데드라인이 바뀌는 걸 제한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너가 낸 디자인 그거 승인 안 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들었던 단어인 디자인, 맨 처음의 단어 이미 지나갔지만 그리고 이 업체는 항상 이 고객은 애드버타이즈먼트 만들 때 되게 자기네 업체의 전통 방식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디자인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인데 아유 세상에 너 건 너무 모던하다. 너무 현대적이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뭐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안 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답 B로 가는 거고 유니크도 독특하고 개성 있다는 뜻으로 되게 좋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Didn't mention the client's preference before. I know this is your first time working with them. You know, why don't you ask Adam to help you out? 정답 나온 겁니다. Why don't you ask Adam한테 부탁해가지고 to help you out. 널 좀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Adam 이것이 아무래도 사람 이름인 것 같지. 그러면 끄더우에서 나는 서브가 되는 게 coworker 이렇게 되는데 consult with라는 게 뭔 뜻이에요? consult는 혼자 쓰면은 뭐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하고 쓰면은 당연히 자문을 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 걔가 그걸 좀 잘 알아. 저번에도 거기 업체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걔한테 조언을 구하다의 느낌이 되는 거죠. consult에서 C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럼 내가 노트에 정리할 때는 어떻게? 똑 떨어지는 단어끼리의 동의어가 아니고 뭔가 구술된 형태의 단어의 변환이라도 비슷한 얘기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ask 뒤에 사람 이름 나고 help 나왔으면 그게 consult with가 되고 사람 이름에서 같은 직장 사람이면은 coworker 되나 보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운 내용의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입 밖으로만 정리해 보죠. by 더하기 회사나 기업 이름이 나면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회사를 돈 주고 산 거니까 인수한 거죠. 그걸 명사형으로 얘기한다면 acquisition이 되는 거고 동사할 때 acqui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rofits down 됐다는 거 방금 전에 profits가 어떻게 된 거예요? decrease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profits go up. profits가 올라갔어. 그럼 다른 말로 decrease의 동의어로 뭐가 될까? 반대말로 뭐가 될까? go up의 동의어는 increase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went up 고의 과거 시제로 우리 profits가 went up 했어요. 그거 다른 말로 우리 profits가 increase 했어요. 진짜 밥 먹듯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런 거 정리하시고 아까 그거 기억나요? 좌석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신랑이 부렸다가 나중에 쿨하게 남자분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자리 바꿔드릴게요. 난 창문 자리 말씀 드니까 어쨌든 그걸 우리가 플라이트 그 비행기에서 일하는 스태프분한테 얘기해 줍시다. tell, notify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flight attendant 이게 다른 말로 flight staff였어요. 그죠? 그래서 attendant는 참석자가 아니라 그냥 직원이에요. 같이 일하는 승무원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늘 외우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퀴즈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옆쪽에다 정답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패러프레이징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TS 기출문제집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레슨 2예요. 두 번째 강. 아무래도 초반부에는 파트 5를 꽉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첫 강의자 OT 때 분명히 5가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파트인가 900점대를 돌파하시기 위해서 이 파트는 차라리 껌처럼 빨리 풀어야 되는 파트죠. 그래서 정확한 품사, 어휘와 문법의 연결 그래서 1초 문제를 늘려라. 1초 좀 비약일 수는 있지만 그냥 숨 몇 번 쉬면 정답 나올 정도로 빠르게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정리사항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나 기본 문법을 신경을 쓰셔야만 1초 문제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원어민 같은 해석 누군들 하기 싫어 그죠? 근데 이게 쉽진 않다 그랬죠. 우리가 목표 점수가 높든 낮은 점수에서 시작했든 기본 문법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명사, 동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 뒤에 s를 붙였다 띄었다 하죠. 근데 그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기본 개념마저 정립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요. 응? M이야, M.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갖다 복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computers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S를 떼면 뭐가 돼요? 단수가 돼요? 뭣도 아니라니까. S를 띄면 앞에 어를 붙이셔야만 컴퓨터 한 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수일치할 때 좀 귀찮아. 뒤에 S를 안 붙일 거면 앞에 어를 붙여야 돼. 그리고 동사는 거꾸로죠. 명사는 S 붙인 게 복수인데 동사는 어떻게 돼요? S를 다 붙이면 단수가 되지. like가 아니고 likes 이렇게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 되게 짜증나 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안 보이고. 전치사, 접속사, 부사 등의 품사 구별. 노동이야 막노동. 그냥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 나라의 주입식 교육 정말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것을 외우지 않고 싶다 나는 그게 쉽게 되질 않아. 품사라고 하는 건 얘의 뜻을 떠나서 얘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그 자리를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무슨 품사다라는 걸 모르면
문제 풀 때 어폐가 생기고 오류가 생겨요. visit가 뭐예요? visit가 뭐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visit가 뭐예요? 그러면 방문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품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방문하다니까 동사고 얘가 이렇게 능력이 작은 애가 아니에요. 방문하다도 되고 방문도 됩니다. 얘 이렇게 생겨갖고 토시 하나 안 붙이고 뭐 하나 점 하나 안 붙이고도 명사 동사 다 해먹습니다. 이렇게 이중품사가 되는 것들도 있고 짜증나면 명사 형용사 동사 다 해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품사를 잘 구별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의 품사도 중요하지만 어휘 단어끼리만 살짝씩 연결하는 전치사 뭐 in, on, at, to 이런 거 그다음에 접속사 또 되게 많은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앞뒤로 주어 동사 있는 절의 일부를 끄는 접속사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되고 능력이 장난 아니게 많았고 여기저기 다 박혀서 들어가는데 막상 쥐 한 번 없어져도 티도 안 나는 부사 뭐 이런 걸 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감점이 큰 문제를 최소화해야 점수가 잘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능수동태 구별 못하면 끝장납니다. 목적어를 끄는 걸 능동태, 목적어 쏙 빠진 걸 수동태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명사 관련된 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명사는 이제 단어예요. 근데 아까 컴퓨터 같은 거예요. 컴퓨터 한 대 있으면 어떡하라고? 컴퓨터. 컴퓨터 여러 대 있으면 어떻게? 컴퓨터스. 아 얘가 문제야 얘가. 실제 그 사전을 내가 통으로 와구와구 먹어. 그러면 사전에 봤을 때는 가산 불가산 혼용되는 애도 있고 뭐 불가산도 있고 막 머리 터질 것 같아. 근데 토익에 나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단편적이라서 매번 문제를 바꾸지만 늘 사이클이 겹치는 것이 있다 보니 요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토익에서. 근데 전체 파이로 봤을 때 실제 영어랑 달라요. 실제 영어랑 다르게 우리가 토익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컴퓨터 혹은 컴퓨터스처럼 완전 귀차니즘이 있는 애들이 요 정도 빼고 요거 다 이거예요. 토익에서는. 90% 넘게 이거예요. 근데 5%에 10% 깔짝깔짝 못 센다? 나는 앞에 어도 붙이지 말고 뒤에 S가 웬 말이니 너? 나 그냥 너라? 이런 식의 불가산. 이렇게 튀는 애들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포션이 적은 걸 외우다 보니까 그나마 덜 짜증나는 애들 앞에 어나 뒤에 S를 절대 붙일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advice부터 시작할 건데 unadvised나 advices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수예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나의 철학과 같은 이런 고뇌와 번뇌에 장난 아닌 해석하기 이전에 빈칸에 명사를 넣는 자리야. 근데 앞에 어도 없고 뒤에 s도 안 붙었어. 완전 무대뽀야. 그러면 컴퓨터 같은 애 고르시면 안 되고 advice 같은 애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 이게 해석이랑 뭔 상관? 그래서 불가산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advice는 조언이나 충고죠. 그리고 information은 거의 토익에서 레전드급의 불가산입니다. uninformation 불가능하죠. 논란의 거리에 약간의 여지가 있는 트레이닝이 나왔는데 트레이닝은 ing로 끝나지만 변형된 애가 아니고 그렇게 생긴 애예요. 생긴 것부터 ing로 끝나는 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훈련이란 뜻인데 a training이라고 하는 걸 어디선가 영어의 구문에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나 토익에서 트레이닝은 불가산화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불가산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자, 트레이닝 세션이란 단어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죠. 여기 어가 붙었어. 그럼 이제 이런다. 이게 지금 봐봐. 새 있지? 트레이닝 앞에 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가산인데 강사가 지금 왜 불가산화로 나를 이거를. 명사 두 개가 붙는 복합명사는 얘는 무늬만 명사 돼버려요. 복합명사 얘 때문에 나온 거다 지금 세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낚이면 안 돼요. 트레이닝은 불가산일 때가 더 많아요. 토익에서. participation 참석 참여. construction 공사 건설 equipment 장비 이거는 라임이 있어. 먹이지 배기지 같이 외우면 돼. 이제 뭐 짐 수화물 proof 논란거리 될 수 있고요. proof는 증거라는 뜻인데 뭔가 증거 물질 증거물이라는 문서화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증거 자체의 모든 행위로의 proof는 불가산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proof라고 잘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permission 거의 뭐 불가산화합니다. 완벽히 허가란 뜻입니다. approval 실제 영어 정말 막 꼼살 맞은 거 다 꺼내면은 approval은 공식 승인 문서의 느낌일 때는 간혹가다 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승인이라는 행위성으로 제반적으로 이해할 때 거의 불가산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authorization 유명하죠. 불가산으로 승인입니다. 허가. 그래서 승인과 허가 계열 같이 묶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clothing 의류입니다. clothes 옷은 세는데 clothing 의류는 또 안 세. funding 자금 확보나 자금 자체의 느낌이 있고요. 근데 자금일 때 fund까지만 쓰면 세는데 얘는 또 안 세. 그리고 planning 뭐 이렇게 생겼을까?
태어날 때부터 명사예요. 근데 planning도 계획 수립이나 계획 자체의 느낌으로 못 씁니다. sitting 좌석 배치 못 써요. received 혼용이라고 대놓고 써놨죠. 근데 혼용이라고 대놓고 써놓은 이유가 해석을 똑바로 하실 거면 문법의 힘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receipt는 뭐예요? 그럼 머릿속에 딱 오는 게 뭐예요? 빌 받아서 딱 오는 게 영수증이지. 근데 영수증 receipt는 세야 돼요. 죽어라고 세야 돼. receipt 영수증 한 장. 떼고 나면 receipt 여러 장. 근데 received를 그냥 썼다 무대뽀로 그랬을 때는 뭔가를 수령, 받음이란 뜻의 동사 receive의 명사 형태로 바뀌니까 이래서 어가 있고 따라서 해석 바뀌는 거 봐. 그죠? 그 다음에 competition 혼용입니다. competition 하면 딱 떠오르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 피 튀기는 경쟁, 그죠? 경쟁일 때 못 써요. 근데 시합과 대회라는 tournament나 contest의 동의를 쓰이면 그렇게 죽어라고 셉니다. 그래서 a competition과 그냥 competition은 좀 다르다는 거 그걸 정리하시고 allowance 제일 웃겨. 뜻이 너무 달라. 그래서 allowances an allowance 이런 식으로 수일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허가란 뜻이 아니에요. 허가를 알고 있는 애들은 요 라인업에 들어가는 불가산 allowance고요. 비용과 수당, 비용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많이 바뀝니다. 갑자기 돈 얘기 된다는 점. 그래서 해석을 하시기 이전에 기본적인 문법부터 먼저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쓰다가 막 짜증나. 그러면 이렇게 캡처라도 해야 돼 화면을. 그렇게 하고 다시 보고 어휘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으로 빼서 왜 요거 너무 멀지 않아? 팔하고 뇌하고 요거 이용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입 밖으로 빼서 너무 짜증나는 것보다는 입 밖으로 빼서 내 걸로 이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불가산의 다는 아니죠. 당연히. 전체 불가산의 점과 같아요. 그런데 토익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강에서 기본 개념 정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마력에 홀린 듯이 입 밖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be interested 쓰다 만 느낌 뭔가 아쉽지? be interested 흥미가 있다. 근데 뭐에 흥미있는지 얘기할 거면 뭔가 하고 싶지 않아. 뭔가 입이 나올랑말랑해. 그게 뭔지 알지? 정말 마력에 홀린 듯이 나와. be interested on? 웃기고 있어. be interested with?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맨날 듣는 거 뭐야? be interested in. 맨날 be interested in. 그죠? 이렇게 형용사나 PP처럼 생긴 애들이 아무 의미 없는 무늬만 형편없는 동사인 우리 허름한 비동사 뒤에 붙고 그거 뒤에 지가 좋아하는 전치사를 곰살맞게 집어넣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애들은 문장 내에서 흥미있는 이라는 형용사적 역할이 아니라 이 지저분한 덩어리 자체가 흥미있다가 돼버리고 이런 짓이 가능한 형용사나 PP는 몇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곧 1초 문제를 만드는 애들 역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be responsible 여기까지는 아직은 흥미있는 이라고 칩시다. 와 지가 좋아하는 게 왜 또 하필이면 많고 많은 전치사 중에 꼴일까? 전치사 진짜 짜증나지. 근데 외우면 쾌속이 되지 사실은.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그러면 이제 책임이 다야. 장난 아니야. be interested 그 다음에 in 그러면 흥미 다야.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이나 뭔가의 보호적인 역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형용사 PP의 일부가 비동사 붙고 전치사가 남으면 그 자체로 문장 내서 하나의 동사 구술용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BPP 수동태 형태는 원래 동사죠. 근데 수동태 형태가 돼도 뒤에 전치사가 남는 건 갑자기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원래부터 그 전치사랑 연관도가 짙은 애가 붙는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리하셔야 되는데 왜 이 애들을 위험하게 생각하시고 be interested in은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다 똑같은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입에 짝짝 붙게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빼서 암기해야죠. be compatible with 다시 be compatible with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나올 때마다 이거 붙이고 나올 때마다 그냥 명사를 꾸미는 꼴을 잘 못 보고 맨날 그렇게 그래서 be compatible with 장비나 기계끼리 서로 호환이 되다입니다. be eligible for 유명한 거죠. 뭐뭐 할 자격이 되는이 아니라 되다로 바뀐 상태입니다. 되게 멋있는 상태죠. 참고로 얘는 꼭 그렇게 침을 뱉으면서 be eligible to도 가능한데요. to일 때 이 to가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로라는 for 같은 전치사 to가 아니라 짜증나게 동사 원형을 붙이는 투부정사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아닐 때는 for로 통합입니다. 아니 봐봐라. 영어는 참 웃겨 여러분. include 이거 자체가 포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괜히 그거를 동사 include 쓰면 될 것 같아. 괜히 벌려가지고 be inclusive of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include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봐봐. 얘는 with, 얘는 for, 얘는 of 다 달라.
되게 짜증나.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까? 동사 reflect랑 똑같습니다. 괜히 일 벌려놓은 거 괜히 있어 보이려고 be reflective of 이렇게 형용사를 활용한 관용어구 혹은 서술용법이 가능한 상태 문법 용어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시험 아니니까 용어에 심취하는 것보다는 입 밖에 딱딱 붙게 be credited 어렵습니다. 난리 나잖아 얘. 크레딧이 원래 명사 동사 다 돼요. 크레딧 카드니까 크레딧은 신용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크레딧은 뭔가에 대한 공적과 공로라는 뜻도 있고요.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근데 크레딧이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적 역할에 크레딧이든지 신망 있는 거든 유명한 거든 모르겠고 be credited 뒤에 3개나 가능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be credited 그 다음에 fo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로 뭐뭐의 공로 따위를 인정받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be credited with 개인적으로 제일 3개 중에 강조하고 싶고요. be credited with는 이거로 명성을 얻다. 유명세를 얻다. 이렇게 되고요. be credited to 이러면은 뭐뭐 덕택이다. 뭐뭐 덕분이다. 막 이런 식이야. 되게 짜증나. 전치사 하나 붙는 것만으로 바뀌는 거 보세요. 그래서 be credited 이건 필연적으로 for, with, to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정리해야겠죠. exempt는 면제되는 거예요. 뭐 세금 면제하고 벌금 면제해주고 근데 그것이 이런 것에서 면제된다라고 할 때 from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붙어요. 입 밖으로 계속 빼세요. be compatible with, be eligible for, be inclusive of, be reflective of, be credited for이나 with나 to, 그리고 be exempt from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강에서 수업할 때도 제일 좋아하는 거죠. 1강 때 말씀드린 생선 이름이 아닌 이 언어입니다. collocation. collocation은 문법적인 것보다는 어휘적인 것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그 collocation이라고 하는 건 어휘가 2개가 따로 놀면은 따로 놀 수 있어. 근데 붙으면 뭐 애정전선 난리나 마력에 홀린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난 얘랑 같이 다니면 정말 비로소 멋있지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그래서 토익의 빈칸은 2칸이 아니고 1칸 빵꾸 나고 주변에 B라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 제가 A라고 알려드린 어휘랑 얘가 연어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답을 A로 바로 고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했을 때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뭔가 이상한 괴력입니다. reservation, 뭐 의구심이나 망설임의 뜻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예약이란 단어가 먼저 확 와닿습니다. 예약을 하다라고 할 겁니다. 제가 예약하다라고 할 건데 하다 검색해서 do 넣을까? do a reservation. 멋있진 않지 않아? do a reservation. 그닥 그렇게 별로지 않아?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동사는 이게 아닌데 마력의 동사. 근데 원래 이 동사는 만들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왜 예약을 만들다라고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예약하달까? 요걸 좀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 2개가 정말 잘 어울려서 미친 듯이 붙는 현상인 연어는 2개의 어휘가 꼿꼿이 자기의 뜻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2개가 잘 어울리는 바 한 몸처럼 이어지면서 둘 중에 하나의 어휘가 뜻이 약간 바뀌거나 누락될 때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다가 뭐죠? make a reservation. 여기서 make하고 reservation은 하나의 연어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건 위험한 스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다닙니다. 똑같이 speech로 한번 해보죠. speech는 연설이죠. 연설을 하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 또 do 넣어. 안 돼. 근데 여기 make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make a speech 가능합니다. 근데 연설을 만들다라고 하면 그냥 연설을 하다로 해석해야 오히려 멋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연설을 하다라는 걸 딴 거로 해보겠어. 얘가 원래 주다지. 근데 왜 연설을 주다라고 해석이 안 되고 연설을 하달까? 연어입니다. 또 되게 독특해. 배송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배달해주고 여기 들어가면 연설을 하답니다. 입 밖으로 연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give a speech 아니면 deliver a speech 이렇게 됩니다. 연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실력은 speech하고 이 애들 아니면 무조건 안 되라는 와전된 게 아니고요. 스피치에 관련돼서 A, B, C, D 보기가 나와 있고 내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으면 넣으시란 얘기인데 정답으로. 그리고 knowledge, 지식입니다. 이 위에 2개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했는데 이번에 knowledge는 형용사로서 얘를 한번 꾸미는 연어로 해보죠. 지식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멋있는 지식이야? 콩알 만한 지식으로 할까? 그럼 어떤 지식이 멋있는 지식이야? 폭넓은 지식, 광범위한 지식. 이것이 하나의 연어가 될 수 있어요. 폭넓고 광범위한 거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될 토익용 어휘 extensive knowledge. 다시 extensive knowledge. 이런 것을 하나의 파워토익 수업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extensive가 좀 쉬워지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요. broad knowledge. 그러면 폭넓은 지식 가능합니다.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within, until, during, since. 어디 한번 풀어볼까? within은 이제 어디 안에, 내에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until은 뭐디까지고 during은 뭐뭐 동안이고 since는 뭐뭐 이래로거나 뭐뭐 때문에거나 뭐 그럴 수 있겠어. 그렇지만 스펠링이 다 다른 거 봤지 강사야. 그러면 나는 읽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업데이티드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limited to site supervisor도 제한이 되어진다. 빈칸 뒤에 더 KC medical care system. 시스템이면 뭐 체계나 조직, 컴퓨터상의 시스템을 와 정말 입에서 정말 대단한 사전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쓸데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파트 7을 정말 이렇게 찍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드는 상태에서 시간 관리 안 되면 실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요새 시험은 시간 관리가 칼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초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전치사들은 다 지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거든. until은 뭐뭐까지니까 시점을 끌 거예요. 시점을. until 7 p.m. 막 이렇게요. during은 기본적으로 기간을 잡아먹는 기간성 행위를 끌죠. 예를 들어서 during the performance 공연하는 동안에 during the convention 회의가 열린 동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uring my vacation 내 휴가 동안에 뭐 이러고 있어게. 그다음에 since는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었다면 기본적으로 걔 since는 작년 4월 이래로 작년 7월 이래로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을 끌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이래로란 뜻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란 뜻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때 신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뭐 이래로란 신스는 전치사밖에 안 되는데요. 전치사밖에 안 되는 게 아니다. 전치사로 쓰는데요. 접속사도 되긴 되는데 뭐뭐 때문에란 신스는 때려 죽여도 접속사만 돼요. 전치사 신스는 절대 뭐뭐 때문에란 뜻이 없어요. 근데 빈칸 뒤에 잘 보시면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전역에 이 빈칸 뒤에 허름한 단어 쪼가리 끌려면 전치사가 들어가서 연결했다는 얘기 앞뒤로 명사를. 근데 전치사가 들어갈 차례인데 뭐뭐 때문에란 뜻을 유발하는 순간 신스는 접속사로 바뀌어요. 주어 동사 안 끌면 큰일 나는 거지. 교육에 전치사로 넣을 거면 애초에 얘는 여기 선택지에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마지막으로 within 얘기할게요. within은 참으로 능력이 커요. 뭐냐면 within은 첫 번째 within 2 weeks 그러면 2주 내에 이런 거 돼. 기간 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within 그 walking distance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 이런 식의 반경을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thin이 진짜 잘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within은 한도를 진짜 잘 끌어요. 그래서 저기요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한도가 어떻게 되시죠? 그것도 크레딧 카드 리밋이라 그래요. 끝난 거예요. 토익은 빈칸 앞에 주변의 사람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애초에 제한성과 한계성을 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슈퍼바이저 중에서도 이 케어 시스템, 이런 조직과 체계 시스템 내에 있는 애들한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국한시키는 느낌이 나왔을 때도 위디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라는 느낌을 주는 제한성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뭐 되게 많이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다. 만약에 빈칸대가 레저베이션이야. 응? 자, 보기 2를 만들어줄게. 우리 선들 여러분. 여기 메이크 있어. 어떡할 거야? 빈칸대 레저베이션이었어 만약에. 그럼 메이크 넣을 거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빈칸 앞뒤 보니까 저는 더 읽기도 싫어요. 예산상에 적자고 뭐고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빈칸대에 투어리즘이 나왔거든요. 투어리즘은 다른 말로 여행 산업이에요. 그럼 여행 산업을 갖다 더 조장하고 돈벌이가 될 만한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홍보하다. 아까 승진시키다가 아니라 홍보하다로 얘가 그냥 연어 세트로 make a reservation처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 입 밖으로 아까 할 때 기억나요? 그게 뭐였어요? promote tourism. 다시요. promote tourism. 근데 이걸 갖다가 외우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뜯기가 쉬웠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강의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어휘는 실제로 많이 다닌다라는 통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이라도 예외가 있을 것이야. 되게 무서울 것이야. 물론 예외는 있죠, 여러분. 투어리즘이 프로모터 아니면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만 보기에 프로모터가 나오면 딴 게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컬로케이션의 괴력은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다 읽어도 똑같아요. 예산상의 적자를 해결하고 다루기 위해서 얘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리밋 스펜딩, 지출로 나가는 돈의 비용은 조금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여행산업이나 관광업을 좀 많이 홍보해 보려고 한다. 돈을 좀 상쇄시키고. 이런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declare 뭔가를 선언하다인데 여행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선언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obtain 얻을 수 있는 게 뭐 어때요? 정보를 얻는다, 뭐 보너스 금액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얻는다고 하기엔 그냥 업계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의 업계예요. 투어리즘은. 그럼 어떻게 얻어요? 가방에 넣어갈 거야? 그게 안 되죠. benefit. benefit은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애를 대상으로 해서 걔한테 혜택을 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benefit은 from 아니야? from이 붙어도 되고요. 안 붙어도 돼요. depend처럼 온에 목 매는 애는 아니에요. 자타 동사 혼용이에요. 근데 benefit from이 되면은 투어리즘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이득을 보다. 오히려 이게 나아요. 근데 benefit이 바로 그냥 혼자 들어가면 투어리즘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교육에 또 하나씩 다 까고 다 정리해봤자 promote가 정답이 될 거예요.
연어랑 빈출어구는 반드시 여러분. 특히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이건 실제 기출입니다. 실제 기출이니까 시험에 분명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39에서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땀나네. 여기가 스튜디오가 더워요. 근데 스튜디오가 덥다기보다 아티클이라서 제가 약간 쫄고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주지 않았어요. 해설지가 없은 상태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네요. 왜냐면 아티클은 기사글이거든요. 세상 재미없고요. 내가 이 소식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가 정말 회의감 장난 아니고요. 단어가 어려워요. 만화책 같지가 않아요. 되게 짜증나네. 그래도 풀어야죠. 그래도 풀어야 돼.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토익은.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더 많이 틀려주겠지 많은 분들이. 아티클은 기본적 난이도 먹고 들어가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맞추실수록 고득점 가는 거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원래 기사는 기사 발행일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게 봤고요. Today, the Bretton City Council approved an agreement with KGRM Enterprises. KGRM Enterprises 같이 그런 못난 사람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써져 있지만 사람 이름이 엔터프라이즈시 이건 아니니까 어떤 기업과 시의회 이런 데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었거나 뭐 계약을 맺었거나 동의한 바가 있거나 뭐 셋 중에 하나지 뭘. 그죠? agreement는 토익에서 contract의 동의어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이란 느낌도 되고 뭐 협약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 세상 재미없는 내용 이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풀겠습니다. KGRM 이것이 콤마 뒤에 첫 번째 명사이군요. Under the agreement 이 계약 하에 이 협약 하에 이거는 그냥 물거품처럼 들어간 전치사 어구일 뿐이고요. 결국에 KGRM이 마지막에 street 뒤에 마침표 이분점 붙이고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문장이란 얘기니까 얘가 주어였을 겁니다. 주어 뒤에 들어가는 건 동사인데 또 침을 튀긴다. 동사 앞에 투 붙인 투부정사는 기껏 동사 데리고 와서 동사 아닌 게 바꾸는 건데 그래서 A를 빼고 나면 will develop 개발할 것입니다. has developed 개발을 죽어라 해왔어요. could have developed 조동사네. 근데 can의 과거 could가 나와 있네. will의 과거 would, may 과거 might, can의 과거 could 이렇게 조동사가 과거가 들어가는데 과거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라고 하는 시제가 붙는 순간 이거는 후회가 찌들 대로 찌든 표현입니다. 너무 후회스러워. 아휴 개발을 할 걸 정말 내가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때려주겨도 현실은 개발을 못한 게 돼버려요. 제가 봤을 땐 B하고 C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B하고 C 중에서 이 협약 하에 KGRM은 22에이커에 달하는 랏을 갖다가 개발을 해왔습니다. 혹은 개발을 할 것이다. 이건데. 자, 첫 번째 힌트. 이 계약과 협약을 이제 승인만 낸 상태입니다. 승인이 떨어졌다는 건 아직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고 통과만 됐음을 시사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행동에 옮길 거면 시간 여행자가 아니면 어떻게 승인받기 전부터 해와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디벨로퍼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proposal.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가 붙으면 앞에 있던 단어를 유의어로 받아치게 됩니다. 이 제안서는 calls for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동사 뒤에 s가 붙으면 최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안에 대한 얘기를 풀어 쓰고 있다는 건 이미 해온 거거나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will develop. 역시나 part 6에서 나오는 시제 문제는 5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조금이 더. 자, 40번 가겠습니다. 40번 위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근데 빈칸 뒤에 opportunities.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느낌적 단어 기회입니다. 기회를 갖다가 굉장히 welcome. 나는 welcome. 기회를 welcome. 웰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환영하다. 적극 지지하듯이 환영하고 맞이하다의 느낌 되게 좋은 거죠. 특히나 opportunity는 좋은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냐고요? 답이 안 되니까 얘가 안 되니까. 얘 되게 안 좋은 뜻이에요. 얘 되게 갑자기 뒤통수한테 딱 맞은 느낌이에요. 뭔가 예측치 못한 unexpected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얘들이 이상하게 좀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끌어요. 미스터 킴씨 그렇게 우리 회사에서 천년만년 일할 것 같이 그렇게 열일하는 척 그렇게 세상 제일 열심히 한 척 하더니 갑자기 2주 만에 회사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갖고 다시 또 땜빵을 구해야 되잖아. 이런 거 있죠. 되게 짜증나는 거. 내 매뉴얼에 머릿속에 내 답습된 매뉴얼에 없었는데 갑자기 뒤통수한테 빵 맞은 느낌. 그런 거를 unexpected, unforesee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안 좋은 맥락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너무 좋은 기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휘를 구성하는 걸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원봉사 얘기는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volunteer도 좀 별로예요. 그런데 frequent라고 하는 건 밥 먹듯이 자주 하는 빈번한, 자주 있는 기회, 빈번한 기회니까 환영.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자주 있는 거면 이미 여러 번 누렸던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 거고요.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못해도 700개의 정규직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원래 아티클 기사 끌은 저하고 나중에 87 빨리 풀기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 숫자가 장난 없어요. 근데 700개의 정규직을 끌어모을 겁니다. 근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를 갖다가 발륜티어 기회라든지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봉급 받고 그거를 빈번한 기회라고 보긴 좀 그래요. 아직까지 안 했던 프로젝트를 새롭게 할 때 그 미래의 반대급부적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성의 느낌을 주시는 것보다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가 다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적인 부분이 다 좋아지는 거고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믹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 지수가 좋아지는 거,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전적인 느낌을 봤을 때 이코노믹은 유의어로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것도 유의어에 들어가요. 인더스트리 아시죠? 산업계, 공업계 이런 업계의 느낌도 어느 정도 같이 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돈에만 국한되진 않아요. 그래서 느낌적 느낌으로 정답은 A로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뭐 서사시가 나왔네. 이게 아티클이라서 그래요. 댓글 레이션 아티클. 이거 봐. PPT를 하다 보니까 에휴, 정말 이게 강사가 여기 서가지고 난리를 칠 건데 여기 뒤에다 타이핑하면 제가 등짝으로 다 가리겠지 이랬고 줄 바꾼 거 봐. 이게 지금 안 돼. 이렇게 길어. 근데 이걸 다 읽자라 더 짜증나. 확실히. 그래서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봤어요. 위치를 봤는데 따옴표 앞에 뭐 말을 그렇게 수다를 떨어놨어요. 그리고 빈칸 뒤에 여기 말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빈칸 앞에 양쪽이 문장이 있잖아요. 양쪽의 문장인데 제가 너무 읽기 싫거든요, 지금. 근데 문단이 갈려져 있지도 않잖아요. 제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킬은 아니지만 제대로 나름의 의미적 의미를 드리자면 문장 넣을 때는 문장 넣는 그 자리 자체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잘 보시면 41번의 위치 뒤에도 따옴표가 있나요? 아니요. 따옴표 없죠. 자기 앞에 문장에서 이미 따옴표로 수다 떠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은 다 끝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빈칸이 들어가는 41번은 따옴표 안에서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기사글에서 기자가 타이핑하면서 옮겨준 내용입니다. 근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빈칸이라면 앞에 말을 제가 따왔을 건데 이제 쓰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빈칸 앞에 따옴표 안에는 이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이제 빈칸에 나오는 내용서부터는 이 기자, 라이터가 직접 자기의 생각도 어느 정도 넣고 들렸던 내용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렇다고 한다. 내용에 약간의 전환을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옴표가 나왔을 때는 따옴표 안의 말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양쪽의 문장이 있을 때는 뒤에 거가 더 힌트가 많을 때가 많거든요. 앞뒤를 다 읽는 것보다는 난 좀 힘들다. 그럼 뒤에 거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보시면 KGRM의 spokesperson, 대변인인 KT 언니가 예상하고 내다보기로는 이 프로젝트가 5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 됐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은 5년 걸려야 완성이 된다라고 대변인이 내다보았고 예상했다라고 해서 기간을 언급한 겁니다. 공사 완성 기간을요. 그거 앞에 빈칸에서는 이 문장을 꾸역꾸역 유발한 놈이 정답률이 제일 높을 수가 있으니 많이 읽는 것보다는 기간의 느낌을 주거나 뭔가 이거랑 비슷한 걸 넣어야 되는데 문장이 여러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발 여러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끝 위주를 뜯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질수록 앞과 끝이 뭔가 위배되면 오답이 되거든요. 저는 소음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공사하면 물론 소음은 발생할 수 있어 막 드륵드륵 드릴로 뚫고 막 이러니까 근데 소음 얘기 뒤에 갑자기 기간을 유발하기에 너무 개연성이 확 떨어집니다. B는 정답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리고 A, C, D가 남았는데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밀당 주면서 보트 투표할 겁니다. 3개의 다른 프로포저를요. 아키텍트들로부터 나온 프로포저를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처음서부터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KG 뭐 기업 얘기하면서 거기랑 협약을 맺었다. 딱 정해진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밀당하면서 기껏 다 공해진 것처럼 얘기해. 이것도 좀 그렇고요. A하고 C에서 근데 C를 봤을 때 despite city officials' promises 이 사람들의 약속에도 불구 뭔가 반대급부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뭔가 쿨렘 진동에서 딱딱딱 발표한 게 아니라 뭔가 다시 또 재고한다는 느낌이 있고 보기 A를 보시면 얘도 좀 안 좋긴 해요. while은 뭐뭐 동안에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반면에
anxious 근심 들어온 거 맞죠? 맞아요. 그러나 anxious는 뭔가를 굉장히 갈망하는 바라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city 측에서는 work get underway에서 underway는 길 아래가 아니고요. 착수된, 진행된,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get underway는 get started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착착착 빨리빨리 시작되는 걸 정말 원하긴 하지만 딜레이즈는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 5년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로 정확히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딜레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크게 되면서 딜레이라면 지연되는 거니까 최장 5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어를 힌트를 얻어 오시는 게 좋습니다. 42번. argument는 논거, 주장 이런 거죠. background, 뒷배경이나 이력, 배경 이런 거고요. estimate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견적 맞죠? 견적서 아니면 견적으로 무조건 맹신하고 있는 거 맞죠? combination은 뭔데요? 뭔가에 대한 조합이나 결합의 느낌이 있고 균형적인 느낌으로 잘 조화되고 이런 거 맞죠? 결합되고. 저는 해석 안 해도 정답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42번에 best의 형용사 역할의 수식을 받기 위한 명사로는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문단의 내용은 크게 바뀔 수가 없는데 잘 보시면 foresee, 예견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리고 빈칸 앞에 봤을 때 빈칸 위줄에 may는 you may come in, 들어와도 돼? 이런 식의 허가가 아니라면 보통은 추측으로 쓰여요. 역시 예상. 그 다음에 아까 공사가 5년 걸릴 것 같아요 라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아니면 will 붙었으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that year를 예측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빈칸도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강력한 주장이나 뒷배경, 뭔가에 대한 조합된 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estimate가 맞아요. 근데 estimate는 무조건 돈에 대한 견적 아니야? 이거 한 500달러 정도 깨지겠는데요.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했을 때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추산할 때도 써요. 시간적 느낌과 돈적 느낌의 가치 예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C가 맞아요. 근데 estimate를 무조건 돈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걸 맞추고 나서 41번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됐죠?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뭐 6하고 상관없지만 전치사는 워낙에 독특한 게 있어서 뭐뭇에 대한 수요. 다른 전치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demand for 이렇게 딱딱딱 빼서 정리하시고 반드시 파트 6 읽을 때 지문의 속성 following email, following article 이런 거 상단에 읽으시고 항상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첫 줄은 꼭 읽어요. 서론 첫 줄은 반드시 앞으로는 읽고 맥락을 잡으시고요. 방금 푼 거 있죠. be met하고 be meeting하고 동사는 시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태가 능수동 태가 능동 수동이가 업데이트 동의어 기억나요? 아까 매뉴얼 혼란스럽다는 고객한테 나왔던 내용이에요. 업데이트 동의어 뭐였더라? 더 최신으로 된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변경된, 수정된 그러니까 revised도 되고 changed도 되고 modified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휘를 정리를 하시면서 어휘의 개요를 더 늘려나가셔야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6, 5, 7 자꾸 편가르지 마시고 계속 연말을 그대로 해주시면서 5 같은 문제는 껌처럼 치워주셔야 문장 넣기 문제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덜 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 강도 이제 6 할 거거든요. 그 다음 강에서 6 할 거 목차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미리 푸시고 정답 채점하지 않은 상태로 강의를 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